우리 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환 가운데 시간을 갖고 꾸준하게 치료를 해야 하는 질환을 만성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 치주 질환도 만성질환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네, 한 번 망가진 치주, 이 치주 질환이 생기게 되면 건강했던 예전 상태로 돌아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진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치주가 도대체 우리 이에 어디에 있나 모를 정도로 너무 무심하게 살아온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치주 질환 그리고 잇몸 질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치주과 전문의 치과 의사 하명석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앞서 이제 치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치주 조직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치아 주위 조직을 치주 조직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 가장 바깥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치아의 뿌리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치조골, 잇몸뼈를 말하고요. 네. 그리고 치아와 치조골을 연결해주는 치주인대가 있습니다. 치주인대는 우리가 씹을 때 압력을 완충시켜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입속 건강이라고 할 때 치아를 빼놓고 다 치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은 건가 보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예전에 어르신들께서 이가 아프면 아유 풍치야 이런 말씀들 하셨는데 이게 치주 질환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그 풍치는 이제 치주염의 다른 이름이죠. 옛날 네.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정확하게는 이제 중증도에 따라서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치은염은 잇몸에 치은 잇몸 쪽에만 국한된 염증이 생겼을 때를 치은염이라고 하고요. 네. 좀 염증이 진행돼서 치조골 쪽까지 파급이 되었을 때, 그럴 때를 이제 치주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치주 질환이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이 좀 궁금해지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치아 관리, 이를 잘 닦지 않으면서 생겨날 수가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치주염뿐만 아니라 모든 구강 질환의 원인은 이제 입속 세균이 되는데요. 네네. 양치가 이제 정확하게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속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결합해서 세균막을 형성합니다. 네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기질이 침착되어서 단단하게 굳는데 그걸 치석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이제 치태와 치석이 겹겹이 쌓이게 되면 거기서 이제 세균 독소가 배출되고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은 이제 치주염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역시 양치를 하는 게 구석구석 양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고혈압이 있으시다든가 당뇨가 있으시다든가 이렇게 지병이 있는 분들께서는 치주염이 더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정말 그런가요? 정확하게는 고혈압은 치주염 발생과는 크게 연관이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치주 치료나 이제 치과 치료하실 때 피가 나는 치료를 할 때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이제 출혈이 많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한 정도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치주염이 좀 빨리 진행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그 조직의 치유가 늦어지고 그다음에 그 세균에 의해서 조직 파괴가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잇몸병의 진행이 빨라지게 되겠죠. 다만 혈당 조절이 잘 되면 전혀 문제 없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사안에 따라 약간씩 좀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치주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를 찾아가서 만나봤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죠. 자, 지금 어떤 장면인가요, 원장님? 네, 일단 병원에 오시면 저렇게 그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그 치조골 상태와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치조골 상태와 염증 상태 등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환자분께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이 환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약간 이제 중간 정도의 치주염이 진행되신 환자분이셨고요. 네. 급하게 발치를 하거나 할 정도의 심한 질환은 없는 상태셨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하나 봐요. 예, 이제 파노라마 엑스레이라고 해서 방금 전 보신 엑스레이 사진처럼 이렇게 전체적인 구강 사진을 찍는 겁니다. 네. 요즘 치과도 장비들이 진짜 대단한 장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꼼꼼하게 잘 하시는 게 많이 중요하겠네요.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치주 질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시기 때문에 특히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환자 교육이라고 하죠. 환자분께 잘 설명해드리고 저런 이솔질 방법까지 제대로 가르쳐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떠세요? 치주 질환 있으신 분들께서 이 관리를 정말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까? 대부분은 본인들은 이제
그 양치질을 잘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네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관리를 안 해서라기보다는 완전히 구석까지 100% 완벽하게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질환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관리를 좀 꼼꼼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 뭐 치간 칫솔이라든가 네, 치실도요. 치실 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치료받을 때 사실 조금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정기적인 치료 정말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는데요. 사실 몸에서 생기는 질환 여러 가지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치주 질환도 마찬가지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치주 질환은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지 동반하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초기에는 약간 붓기가 생기고 네. 잇몸에서 출혈이 생기는 정도의 가벼운 증상이 생기는데 네네. 그때까지는 환자분은 통증을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좀 더 중증으로 진행되면 잇몸에서 이제 고름이 나오기도 하고 아, 네. 그 정도 되면 이제 보통 통증을 느끼시고 아주 심하게 치조골이 파괴되면 치아가 흔들리고 그럼 이제 환자분이 씹지를 못하게 되시죠. 아, 그러면 이제 씹으면 통증이 오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분들은 그 정도 단계까지 진행되면 치아를 발치를 해달라고 하시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되면 또 막 입냄새 같은 것들도 더 많이 역겹게 예. 느껴지기도 하시고. 입냄새도 많이 나죠, 아무래도. 네. 예. 보통 이제 이가 아프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가 아픈 건지 지금 잇몸이 아픈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런 게 네네.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서 병원에 가면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해낼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뭐 개별 치아에 발생하는 충치보다는 치주 질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정확한 통증 부위를 짚어내시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 아까 보셨듯이 이제 엑스레이 장비를 통해서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치주 탐침이라는 게 있어서 그 치주낭의 깊이를 측정을 하고 출혈 부위를 체크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이제 각 치아별로 중증도가 어느 정도까지 질환이 진행되었는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진단 장비가 검사를 이제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시겠군요. 그렇죠. 네. 네. 네, 이렇게 이제 치주 질환의 진단법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치주 질환이 있을 때 그냥 방치를 하고 또 상태가 안 좋아지면 나중엔 이가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이 정도면은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초기 단계에서 빠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질환이 진행되면 치조골 파괴가 점점 진행되기 때문에 네. 가벼운 출혈이나 뭐 가벼운 붓기 정도에서 나중에는 이제 치아가 흔들리거나 네. 이제 고름이 나거나 이제 씹을 때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 치아 때문에 저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발치를 하시게 되고 네. 그렇게 진행되게 되죠. 네. 얼마나 귀한 인데 오목 그러니까요. 가운데 하는데 발치하게 되면 마음이 정말 아프고 일상생활 너무나 불편하시죠. 뭐 치열도 네. 나중에 좀 달라지게 되고 네. 또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의치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네. 경우 많이 힘들어지고 하실 네. 텐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치료 방법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치주 질환의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정기 검진과 그리고 스케일링 그리고 이제 구강 위생 관리가 되는데요. 네. 가벼운 염증 정도는 이 정도 치료만으로 충분히 관리가 되고 완화가 됩니다. 증상도. 다만 이제 염증이 좀 심할 때 가끔씩은 항생제나 약제를 도포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다만 항생제로는 치주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위생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치주 질환이 발생한 건 알았는데 어느 정도일 때 병원을 찾아야 될까? 사실 그것도 궁금한데 어느 정도 상태일 때 어떻게 좀 병원 가면 좋을까요? 가벼운 증상일 때는 사실은 못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네. 제일 좋은 것은 네. 3에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셔서 검사를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신 가벼운 증상이라는 게 어떤 증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가벼운 출혈 같은 거는 사실 무시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그리고 출혈이 있어도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환자분들께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치과를 갈 때 왜 몇 달에 한 번 이렇게 가주라고 말씀을 듣잖아요. 네. 보통 그 주기를 어느 정도로 가시면 제일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보통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6개월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치주염이 좀 있으신 분들은 3개월에 한 번 정도로
그 내원 방문 횟수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앞서서 우리 치주 질환의 치료법에 대해서 스케일링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항생제 치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 정도로 안 되는 경우에는 보니까는 2단계 치료가 있는데, 네.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치아 표면 잇몸 위쪽에 붙어 있는 치석을 스케일링으로 많이 제거를 하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잇몸 속에 붙어 있는 치석과 오염 물질을 제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치근 활택술이라고 해서 네. 기구를 잇몸 속으로 깊게 집어넣어서 다 네. 제거를 해주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기구가 깊게 들어가니까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국소 마취를 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네. 보통 이제 그 정도까지 하면 어느 정도의 치주염은 거의 관리가 되고요. 좀 더 중증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이제 발치를 하거나 이제 치주 수술을 하게 되겠죠. 네. 이게 지금 발치까지 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평소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단순해요. 그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 양치를 잘 하시고 그리고 정기 검진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 우리가 이런 걸 잘 안 해서 1년에 한 번도 치과를 안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러다가 점점 치석은 쌓이게 되고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풍치라는 게 생기게 되고 이렇게 치주 질환도. 치주 질환으로 네.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이 관리를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 입안에 세균을 좀 억제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방법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 네, 핵심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방을 해주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예방법은 당연히 이솔질이고요. 네. 이솔질을 깨끗하게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양치질을 안 하셔서 생기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 안 닦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치주염이 유발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칫솔질도 있고 치실과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꼼꼼하게 관리해 주시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 네.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네, 그 방금 이솔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방법이 혹시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네. 제대로 된 이솔질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좀 부드러운 솔로 네, 그 잇몸과 치아를 이제 같이 닦아줘야 되는데 네, 이제 주로 잇몸 쪽에서 치아 쪽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거나 쓸어 내리는 방향으로 닦아주는 게 가장 쓸어 좋습니다. 올리거나 쓸어 내리는 방향으로. 예, 그렇죠. 그래서 아래쪽은 쓸어 올리고 위에서는 쓸어 내리고 네. 이런 식으로 잇몸 쪽에서 치아 쪽으로 닦아주면 네. 아무래도 잇몸병 예방에는 도움이 됩니다. 네. 네. 부드러운 소리라고 하셨는데요. 약간 좀 강한 솔로 닥박 시원하잖아요. 그래야 좀 깨끗하게 닦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요?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신데 네, 네. 사실은 너무 강한 솔은 잇몸에 상처를 내고요. 아, 그래서 잇몸 쪽을 안 닦게 되죠. 그다음에 그 오히려 부드러운 솔이 치아 사이사이에 더 잘 파고들어서 잘 닦입니다. 네. 네. 아니 그러면 강한 칫솔은 왜 나오는 거예요? 그 지금 이해가 안 되네요. 취향의 차이인가요? 네. 그리고 왜 이제 가글가글 하는 경우 네. 이제 입속 안에 세균을 없앨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도움이 네. 될까요? 가글가글. 가끔씩 이제 하시는 건 도움이 되는데요. 상용하시는 건 사실 별로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우리 구강 내 세균이라는 거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 없앨 수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그 구강 세정제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좀 강한 거는 이제 저희가 수술 환자들에게만 처방을 해드리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 후에는 양치질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1, 2주 정도만 사용을 하시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이 상용하시게 되는 경우 가끔씩 이제 의도치 않은 그 곰팡이에 의한 감염증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과용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익균까지 네. 소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과하면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가글가글 너무 자주 하는 것도 네.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자주 좀 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습관이 되다 네, 보니까 네, 네. 하는데 좀 저도 챙겨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양치질을 할 때 시간을 생각은 잘 안 해요. 그냥 내 느낌상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양치질을 하게 되는데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몇 분 정도가 적당합니까? 보통은 이제 3분을 많이 권장하죠. 네. 그런데 이제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5분에서 10분까지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잇몸이 안 좋아서 잇몸이 이제 내려가신 분들은 닦아야 할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칫솔질과 뭐 치실 혹은 치간 칫솔을 써서 치아 사이사이까지 다 닦아주시다 보면 어쩔 때는 10분도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잠깐 이소지를 하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네. 않은 거였어요. 사실 오늘 치주염이라고 해서 도대체 치주염이라는 부위가 어딘가 무척 네. 궁금했었는데 네. 우리 입 안에 모든 부위, 이를 뺀 모든 부위를 치주라고 한다고 하니까 정말 정기적으로 관리 잘 받으면서 건강한 치아를 가지실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치주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만성으로 가지 않게 관리를 좀 꼼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에서 구조된 야생동물의 60% 이상이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충북 야생동물센터의 자료를 보니까요. 2020년보다 지난해가 약 10% 정도 구조가 됐는데 30% 정도만, 전체의 30% 정도만 자연으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사실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서식지를 잃은 야생 동물들이 그야말로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 된 네. 건데요. 이런 걸 본다면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또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